네, 반갑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코스닥이 마지막에 밀려났어요. 네, 마이너스 0.79까지 밀렸습니다. 2시 넘어서면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부담감을 좀 키워줬고요. 수급은 관망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만 일단 매도가 집중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잡혀 있는데요. 2차전지가 낙폭이 좀 크게 발생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좀 장비주나 이런 쪽 다 양호했고요.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12만원대 돌파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 좀 살펴보면서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09요. 완전히 밀렸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단은 마이너스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2402포인트까지 찍어줬고요. 2400포인트는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9월 한 중반 정도부터죠.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 쪽, 외국인 쪽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양상은 물론 단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량이 좀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7월달 이후부터 지금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아니라도 특정 종목으로만 집중해서 매도가 나온다라면 시장에 충분히 부담을 줄 수가 있죠.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상승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계속 진행되다가, 자, 2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2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주가가 뭐 거의 폭락세로 진행이 됐는데, 매도가 와장창 나왔어요. 네, 와장창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대형주 쪽으로 전부 다 하락을 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 구간, 이렇게 바닥 구간, 이런 구간들은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은 오전 매수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잡았다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뭐 이게 과매도에 대한 어떤 단기 반등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승세 이어지다가 오늘 아침 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밀려버렸고요. 과매도가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밀어버리죠. 여기도 2시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2시 넘어서 나오는 물량들은요,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세력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도 치는 구간이 바로 이 2시 경이거든요. 그래서 2시 넘어서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진다거나 매수 물량이 많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2시 넘어서 3시 뭐 거의 장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오후 매수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2시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 변동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코스닥은 그래서 더 많이 밀렸어요. 아침 저점보다 더 밀리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시장의 이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급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물량을 털어내긴 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그 물량 그대로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지켜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수급 상황은 양호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오히려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물론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대형주 때리고 중소형주 매수해버리면은 시장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지수 포인트가 내려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한 모습이었는데 오후가 들어가면서 마감이 들어가면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매도가 막판에 좀 쏠렸어요. 그래서 이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도 여기 오늘 여기 2시경부터 여기 훅 떨어진 모습 보이죠? 훅 떨어지면서 진행이 좀 됐어요. 마지막까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요 모습들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아니었습니다. 1% 전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기간에서 1% 변동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일단은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어요. 12만원대.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2.5%
0.5% 상승했는데 문제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양봉을 치고 올라가다가 훅 떨어져 버렸거든요. 여기도 2시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났죠. 여기는 1시부터 나왔네요. 1시부터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시경 넘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낙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대부분 2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 오늘 매도가 좀 집중됐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은 뭐 그냥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다른 쪽 종목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올라갔던 걸 깎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승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네, 현대중공업 요거는 뭐 그래도 아까보다는 낫네요. 4%대였는데 3.8% 뭐 그거나 그게 그건데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배당주 쪽으로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SK텔레콤도 주가가 이 배당락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51 올라오지 못했고요. 아래쪽 꼬리 달아준 건 나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양 안 떨어진다 했는데 훅 빠져버리네요. 막판에 이것도 밀렸나요? 마지막에 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맞죠? 2시부터 확 떨어지는 모습들. 네, 이런 거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시장이 특정 시간대에 밀어버린다는 거. 최근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분봉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 이후에 주가 밀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쪽은 일단 그렇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이너스에서 겨우 살아온 것 같은데 0.12 거의 그냥 어제 하락폭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 DX가 9%나 떨어졌고요. LNF도 네, 이 상승폭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몇 시라고요? 2시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에코프로 BM도 2시, 네, 에코프로도 2시. 이 2시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네, 2시에 훅 밀려서 내려가는 모습들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 움직임들, 특히 이제 좀 타겟팅된 그런 종목군들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298개의 종목이 상승, 585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상승이 더 많았었는데 하락이 더 많은 쪽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490개 정도가, 487개네요. 이 정도가 이제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실제로 한 8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하락한 종목은 1600개가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다. 아침에는 분명히 상승 종목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오후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상승률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상승률 쪽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97%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는데 요거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팔아먹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솔트웨어, 폴라리스 얘네들이 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 이쪽까지 진행됐고요. 한싹이 어제 내렸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진행됐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쪽이 지금 오늘 반등세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19개 그리고 9% 이상은 2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댈 만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2.05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죠. 아침에는 아니죠. 아침에 거의 한 4% 정도까지 올랐었으니까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계좌가 만약에 한 3, 4% 올랐었다 그러면은 오후에는 뭐 0.5%나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률 보시면요. 두산 쪽이 일단 많이 내렸죠. 그 다음에 엑스페릭스 이런 쪽으로 해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제법 많이 나온 편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왔을 때 9%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요. 네, 40개나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많이 내렸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19%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포인트가 굉장히 컸어요. 두산 이웃비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산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0개 정도가 이제 9% 이상 하락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하락 포인트가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5에서 한 2% 정도까지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계좌 상황 들여다보면은 일단 아침에 수익률 나온 거 조금 깎아먹는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생각되는데, 마이너스 1%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2% 정도까지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점에서는 플러스 2에서 점심 오후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대 변동, 지수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다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참여 중인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두산 로보틱스 매도, 이건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순매수 들어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NF 이런 쪽으로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해놓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들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하이닉스를 2천억 정도 샀는데 삼성전자를 2,3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집어 던지는 형태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하이닉스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에코프로도 순매수 들어온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에코프로 순매수는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매도, 코덱스 200 매도, 포스코 DX, 2차전지 쪽 매도가 쭉 진행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양도 매도로 바뀌었네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그래서 아직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저렇게 올라가더라도 당장 달려들기보다는 일단 양봉을 하나 더 발생시켜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2개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띄는 형태가 되어야지만이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주말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이거나 작은 재료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 상황 보시고 오후에 매수하시더라도 3시 넘어서 대응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아침 일찍 시장 상황 보고 진행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일단 맞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저점권은 들어와서 반등이 곧 나올 거 생각되긴 하는데 지지선을 좀 더 다지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V자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켜줄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 가지고 관망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무료방송 또 진행하니까 오셔서 또 같이 또 시장 이야기 같이 하고요. 네, 시장에 대해서 욕도 조금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